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어, 여행 특집이죠. 여행기 마지막 화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어, 최근에 개봉한 디즈니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자막판을 봤고요. 그리고 저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더빙판으로 봤고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봤고 영화 명작이죠. 예, 인사이드 아웃 1은 이미 뭐 완전 명작의 클래식이 되었고 레전드가 되었고 보통 뭐라고 할까요? 뭐 유명한 밴드나 음악 가수들 이제 원히트 원더라고 하죠. 이제 한번 이제 첫 앨범이나 첫 노래나 처음 데뷔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2가 과연 잘 될 것인가, 그 유명세를 이어갈 것인가, 혹은 그 작품의 어떤 그 작품성, 그 뛰어난 그런 면들이 두 번째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영화로 치면 또다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용어가 있죠. 소포머 징크스라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항상 잘 안 되는, 망하는 그런 징크스를 소포머 징크스라고 하는데, 과연 인사이드 2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원이 너무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2가 언제 개봉할지도 사람들이 참 기다렸죠. 오랫동안. 인사이드 아웃 1이 제가 깜짝 놀란 게 2015년에 개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9년 전이죠. 보니까 15년 7월 9일날 개봉했네요. 개봉하는 월 개봉한 달도 거의 비슷하고 6월 말에 했으니까 진짜 9년 만에 돌아왔대요. 거진 10년이죠. 야,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라요. 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원 본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원에서 그 빙봉 나오는 장면 보면서 극장에서 오열을 했던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야, 9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9년 동안 뭐 중간중간에 인사이드 아웃 2는 이제 제작을 하겠다는 소식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언제 나오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죠. 그 사이에 뭐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유행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되게 인기를 끌었던 뭐죠? 그 물이랑 불 친구 나오는 영화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봤는데. 잠시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픽사 물 픽사 물불 엘리멘탈 물불 픽사 물불로 검색. 엘리멘탈도 나왔고 그 전에 제가 좋아했던 소울도 나왔고, 그죠? 소울은 조금 인사이드 아웃이랑은 결이 조금 다르죠.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감정과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 소울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영혼, 이 인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어떤 사후 세계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그린 영화인데 소울도 참 좋았죠. 음악은 더할 나위 없이 그 재즈 음악들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좋았고, 그죠. 소울도 정말 좋은 영화였죠. 아무튼 그 사이 그런 영화들이 나왔는데 9년 만에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좋을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 개봉하고 제가 한 4일인가 뒤에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 회사 동료분께서 인사이드 아웃 2 얘기하면서 보셨어요? 보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뭐 인터넷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난 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목이 마르네요. 잠깐 물 한 잔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영화에 대한 평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됐는데, 괜찮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보게 되었고, 이미 청취자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영화가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미 한편으로는 제가 제목에 스포주의라고 써놨기 때문에 스포를 해도 상관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랫집에서 되게 매운 고춧가루를 쓰나봐요. 이게 되게 말하는데 목이 따갑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굳이 반전이 아니더라도 영화가 이제 쭉 그 진행되는 그 스토리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굳이 알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영화를 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원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감정, 기쁨, 슬픔, 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뭐 이렇게 5가지의 감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2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친구들이 더 생깁니다. 감정의 친구들이. 그래서 불안이, 당황이, 따분하다, 부러비,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이 네 친구가 생기거든요. 이 중에서 메인이 되는 주인공은 불안이입니다. 불안이. 원에서는 메인이 제 생각에는 슬픔이었던 것 같은데, 슬퍼하지 말라고 계속 하죠. 하지만 슬플 때는 슬퍼해야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번 2편에서는 불안이가 주인공이고, 불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느 감정이든 필요하지 않은 불안은 없으나, 이 불안이 굉장히 과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특히나 저는 예전에 제 팟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심리 상담도 최근까지 받았었고,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불안이었거든요. 물론 그 아래 기저의 어떤 다른 핵심 감정들도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3년 넘게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짬바가 좀 쌓였고 짬바라고 표현할 것 같긴 해요. 예, 짬밥이 좀 찼고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거나 생각이 많거나 불안해지거나 답답해지면 이거를 이제 주지화라고 표현하나? 그러니까 뭔가 책을 찾아보고 관련된 걸 읽고 막 공부를 해야지만 좀 안심이 되는 이게 결국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약간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그쪽이 조금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으면서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이제 책을 좀 읽고 이제 상담 선생님이랑 상담하는데 제가 정동이란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상담생이 빵 터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은 정동 상태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담 선생님이 아주 빵 터졌다. 어떤 학문 개그죠. 전문 분야의 그 어떤 전문 단어를 썼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짬바가 좀 찼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걸러 들으십시오. 아무튼 불안이 저에게는 이제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불안과 우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불안이 좀 심화되면서 우울증도 좀 겪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게도 뭐 이제 약을 먹지는 않았고 그건 제가 이제 약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심리상담 관련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선배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안 좋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후에도 얘기를 할 텐데 육체 건강이랑 똑같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다치면 수술을 하듯이 마음 건강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그죠. 그렇게 했고 저는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것도 뭐 장담 못하죠. 저도 뭐 지금은 이제 상담을 종결했고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되었던 어떤 내면의 힘,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몰랐던 저의 내면들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조금 이제 전문 표현으로는 좀 인지하게 됐고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상담을 받기 전에 저와는 좀 달라졌죠. 어떤 불안을 많이 느끼거나 제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걱정, 고민들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몰랐을 때 그런 것들이 이런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나 제 안에 깊은 어떤 1차적인 기저에 깔린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민나거나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거를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공황이 되는 거죠. 공황이 패닉 어택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2 영화에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그 중학생이 된 우리 주인공 라일리가 후반부에 짧지만 어떤 공황의 상태를 겪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호흡이 막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걸 겪는데, 그때 묘사한 화면이 이 마음 안에 불안이 가득 차지하죠. 불안이 그 1편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1편부터 나오는 그 감정들이 그 컨트롤 그 데스크가 있죠. 책상에 이렇게 있어서 이것저것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막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컨트롤 이제 기판들이 이렇게 있는 책상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불안이 차지하고 있죠. 불안이 차지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불안이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불안도 그 불안이가 그 컨트롤 그 책상에 서서 어쩔 바를 모르고 패닉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묘사를 한 거죠. 불안이 가득 차서 이제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고 이걸 이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당황스러움과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가 확실히 있겠구나 라고 제대로 직시를 했을 때 이러면 내가 좀 나한테 좋지 않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들은 제대로 문제를 직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 주인공 불안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불안이라는 이 요소, 이 감정 덕분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를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혹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한다기보다 뭐라 될까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불안은 없애야 될 요소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안에 이제 잠식을 당하게 되면 공황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저도 지금 얘기에 꼬리를 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방향을 잃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네, 아무튼 그 불안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떤 패닉 상태가 오거든요. 라일리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 편에서는 불안이가 주인공이고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라일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있다가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친구들과 마지막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둘 다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라일이랑 다른 고등학교로.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래 같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관계에서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드는 이제 불안감들, 걱정들, 또 헤어짐에 대한 이별에 대한 슬픔, 그러면서 이 가까운 친구들이 떠나면 나만 이제 홀로 남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에서 오는 불안함. 새로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스 하키 경기 팀에서의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인정을 못 받아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진 않을지, 막 이런 불안들, 그런 것들은 가득 이제 휩싸이게 되거든요. 더불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고 그 시기와 맞물리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심리 상담가들, 또 정신의학과 어떤 그 학자들, 교수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춘기 즈음 해서 이제 뭔가 이 불안과 이런 감정들이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사춘기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2019년, 2020년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딱 터지고 어 이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그 어떤 시간이었잖아요. 그 한 3년의 그 시간이. 그러면서 저는 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안 만나니까 너무 좋다. 재택하니까 너무 좋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 회사 지인분 중에 그때가 자기 황금기였다. 이렇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도 똑같죠. 뭐 회사 가기 싫고 뭐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끼리 어떤 감정이 뭐 서로 이제 잘 맞아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1순위래요. 저도 똑같죠. 똑같은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랑 이제 잘 못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한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깊은 곳에 이제 1차적 어떤 감정, 그 자극이 되는 그 기저 감정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라는 것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예, 알게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렇게 잘 못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소원해지고 그래서 멀어진 관계들도 있고 그 지난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많은 것들이 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자연이 그렇게 생과 사를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인데 저는 제 안에 많은 그런 기저의 그런 감정들 때문인지 누군가하고 그렇게 멀어지고 헤어지고 끝이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이도 꽤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랄까? 혹은 이런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 좀 되게 못했었고 그런 것들이 서툴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주 그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 기쁨이가 안 좋은 경험들이나 안 좋은 일들을 본인이 막 만든 장치를 이용해서 거기 이제 영화에 보면 구슬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들이 다 이제 구슬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이제 내면 안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저 멀리 의식의 저 깊은 곳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내 것으로 품지 못하고 다 어떤 약간 쓰레기 처리장처럼 보내버리거든요. 그 1편에 보면 이제 빙봉이랑 같이 가다가 그런 어두컴컴한 그 감정들이 쌓이는 곳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곳에 저 심연 끝으로 이제 다 안 좋은 기억들을 다 버려버리려고 하거든요. 라일리를 위해서. 라일리는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2에서는 기쁨이가 또 그런 사고를 좀 칩니다. 기쁨이답게 좋은 기분 좋은 것만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도 저 멀리 그렇게 기억의 저편으로 심연 밑으로 이제 보기 싫어서 던져 넣었던 것들이 우연찮게도 코로나라는 그 어떤 자연재해죠. 질병이니까 바이러스고 그런 것들을 우연찮게 만나면서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위로, 수면 위로.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눌러왔던 것들. 그죠.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 저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그 3년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자체가 저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사람이 기질적인 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심리학의 기본 어떤 개념인데,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상대방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자책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 누구의 탓도 아니라 그냥 그 관계가 그렇게 됐고, 그 생명이 다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였는데, 물론 뭐 큰 다툼이나 그런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저의 그런 걸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굉장히 저를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저희 상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엄청 무거운 감정이거든요. 사람을 되게 짓누르는 감정이죠. 굉장히 밑으로 가라앉게끔 누르는 감정인데, 아무튼 상담하면서 내가 이랬구나. 내가 굉장히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근데 아이러니한 게 죄책감이 문제가 있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감정은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타당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죄책감을 느낄 일이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뭔가 좀 후회를 하기도 하고 다음엔 그러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죄책감을 가질 종류의 일이 아닌데도 그거를 제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서,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닌데,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헤어짐이나 이런 것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저의 자책을 통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래 왔는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니까 죄책감이 쌓이니까 굉장히 사람이 무거워지고 가볍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많고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런 식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죄책감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제가 뭔가를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저 깊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잘못이야 얘기하게 되면, 반대로 이 내면 깊은 곳에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알거든요. 내 잘못이 아닌데?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곡이 되면 1차 감정은 그런 건데, 왜곡이 되면 2차 감정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화나 분노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 깊은 곳에서는 난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계속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지? 라고 올라오니까 그게 화라는 감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난 아닌데.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성질을 내게 됩니다. 예. 저도 예전에 뭐 밖에 얘기했지만 부끄럽게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남아준 친구들이 되게 고맙긴 한데요. 고맙다 얘들아. 아무튼 뭐 제가 그랬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이불킥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러질 못했던 것 같고,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죠. 도움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그런 면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저에 대한 자책을 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줄니까 그게 되게 무거운 감정이라 했잖아요. 무거운 감정이 덜어지니까 좀 가벼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도 좀 맑아지고 머리가 이렇게 되게 무겁지가 않아요. 예, 계속 뭔가 이렇게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뭔가 머리가 이제 이렇게 쑥 잠겨 있는, 안개처럼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느낌도 한참 그 코로나 때 심하게 그때 막 공황도 오고 막 불안이나 이런 것 상담받으면서 그걸 겪을 때 한참 그 시기 때는 그게 심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든 100%는 없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어떤 감정과 사고의 패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제 저 심연 끝에 뭔가 이렇게 딱 건드려지거나 저의 어떤 외로움, 소외감 이런 감정들이 건드려질 때 불안감 이런 게 확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좀 약간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머리에 막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약간 좀 숨 쉬는 게 조금 좀 약간 좀 평소대로 잘 안 쉬어지기도 하고, 이게 좀 더 의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자율신경계가 좀 교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쉽게 교란이 되면서 이제 숨도 평소에는 그냥 아무 의식할 필요도 없이 숨은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쉬어지는 건데 그게 갑자기 막 의식이 되면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막 기분이 들고 얼굴로 막 열이 올라오고 뭐 뒷골이 땡기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과거만큼 심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그런 게 자극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인지화가 되면서 딱 그런 게 딱 올라올 순간에 좀 저를 좀 바라보는 좀 여유가 생겼죠. 말하면서도 웃긴데 좀 약간 웃음이 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여유가 없으면 이제 약간 공황에 빠질 수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지? 내 지금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계속 이렇게 갑자기 주변이 안 보이고 뭔가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인사이드 아웃 2 보면 불안이가 눈이 엄청 커요. 근데 눈이 그냥 큰 게 아니라 눈이 저희 놀랐을 때 눈이 커지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눈동자는 이제 홍채라고 하나요? 그 수정체라고 하나요? 그거는 이제 그게 싹 작아진 느낌 있잖아요. 누가 딱 놀랬을 때 막 눈은 커지는데 안에 그 홍채 수정체는 이제 쪼그라든 그 느낌.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에 빠지게 되면 멍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심하면 이제 공황으로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막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약간 그거를 바라보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게 일단은 불안하게 되면 신체 반응이 딱 오거든요. 그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인사이드 아웃 2 파케야 지금 이게 심리상담 파케야 지금 모르겠네 진짜.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뭐 3년 동안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지와 뭔가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하다 보니까 막 주저주저 하네요. 제가 대본도 써놨는데 지금 대본대로 안 가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른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그 순간에 신체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약간 이런 인지를 하죠. 불안하구나. 너 지금 뭐가 지금 건드려졌구나. 요런 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유가 생긴 거죠. 약간 한 걸음 뒤에 딱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시면 그런 거죠. 컨트롤 타워에 거기 서서 마지막 후반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불안이 자신도 이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막
기판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기쁨이가 그 불안의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쁨이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기쁨이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불안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괜찮아. 이제 그 기판에서 손을 떼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나? 아무튼 괜찮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황해서 눈이 동그라진 그 불안인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고이거든요. 저 영화 그 보면서 그 장면에서 저도 막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물이 막 흐르고 했었는데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도 좀 깊은 숨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감정에 있던 공감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예, 불안할 때 힘들 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기쁨이의 그 얘기 덕분인지 용기를 내서 불안이가 컨트롤 타워를 꽉 쥐고 있던 손을 탁 놓게 되죠. 놓게 되면서 그 불안의 폭풍 속에서 불안이가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발짝 빠져나와서 제 안에 뭐 기쁨이든 뭐든 이제 다른 감정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저한테 살짝 이제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예. 불안에 막 휩싸여로 들어갈 때 한번 휩싸여 들어가면 뭐지? 대체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뭔가 불안하구나.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딱 이때 이렇게 신체가 올라오고 이때 불안한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나?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나? 저는 예를 들어서 회사 옆에 있는 직원분 두 분이서 소곤소곤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는데 요즘은 좀 괜찮은데 한참 심할 때는 그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으면 불안감이 확 올라왔어요. 뭔가 저 빼고 둘만의 대화를 하는, 당연히 제가 저와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저를 빼고 뭔가 두 분이서 뭔가 제 얘기를 막 나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만 빼놓고 둘이서만 대화하는, 뭔가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자극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들이 올라올 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저기서 뭔가 소곤소곤거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것들 좀 건드려서 내가 지금 불안이 올라왔나 보다. 괜찮아. 괜찮아. 인다쿠야 괜찮아.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던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하면 불안하다가도 좀 이렇게 싹 가라앉기도 하고. 예. 100% 완벽하게 불안해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상담받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고칠 종류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감정이 있고 그 다양한 감정 안에서 내 안에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자극이 되는 감정들이 있고 더 핵심적인 감정이 있고 메인이 되는 감정들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다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다 옳죠. 옳은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게 되는 어떤 보통의 이런 생활들이 힘들어지거나 불편해질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완전히 없애거나 해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도 그렇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왜 제 얘기를 했느냐, 이런 많은 것들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 보입니다. 그 하나하나에서 보이고, 특히나 불안이가 메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불안이와 뭐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걔네들이 새로운 멤버들이 오면서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셋이서 친구인데 셋이서 친구라고 하니까 약간 저도 PTS가 오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셋이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 포함 셋이서. 근데 이제 둘이 되게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인사이더 2 얘기랑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셋이 친하다가 둘만 이제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라일리 혼자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는데 아무튼 셋이라고 하니까 PTS거든요. 저는 세 명에 대한 약간 PTS가 좀 있거든요. 넷이면 둘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훨씬 더 공감이 더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가 사춘기를 맞이하고 뭐 그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친구와의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원에 나왔던 감정들한테 안녕, 반가워, 난 불안이라고 해 이러면서 너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어 이러면서 너 정말 내가 너희들의 팬이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잘 지낼 것 같았는데 이 라일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과 불안한 그 상황에서 그 불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쁨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중간에 이제 불안이가 당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탁 해요. 불안할 때 불안이 들면 뭐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되지? 막 그 준비를 막 해놓거든요. 막 그런 걸 해서 막 탁탁탁 했는데 뭔가 좀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우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불안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죠. 장점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불안이가 이 컨트롤 타워는 내가 지배해야 되겠는걸?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계획들이 나한테 있어. 내가 더 컨트롤 해도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얘네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뭔가 조금 이 사춘기가 된 라일리의 섬세한 감정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이가 요 1편에 나온 감정들을 이제 같은 다른 동료 당황이와 이런 애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저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기쁨이가 만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쁨이가 만든 라일리의 다양한 그 기억들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 구술들을 중에서 좀 이게 안 좋았던 기억들 혹은 실수했던 기억 잘못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기쁨이가 자기가 만든 장치를 통해서 저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이제 구슬들을 다 버려버리는데 불안이가 그대로 이제 그 장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저 기억의 저편으로 감정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본연 안에 제일 어떤 인간이 태어나면 가질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감정, 슬픔과 기쁨 이런 기본적인 감정들을 뭐라 될까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억누르는 거죠. 이제 억눌러서 저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어. 기억의 저편이 아니라 뭐였지? 그 영화에서는 어떤 되게 금고 같은 데 표현된 은행 금고 같은 큰 금고, 비밀 금고 같은데 그 감정을 이제 가둬버리죠. 가둬버리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춘기를 겪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 안에 정말 그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런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감정들이 들을 우리가 억누르면서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장면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이가 이제 막 이제 걔네들을 보내고 컨트롤 하게 되죠. 컨트롤 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그 신념 거기서 아마 신념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신념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일리가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초등학교 지나면 자라오면서
조금은 뭐 실수란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야, 나도 그래. 나도 실수 많이 해.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감정 어루만져주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내 안에 신념 같은 것들이 쌓여요. 신념 혹은 가치관들,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자아가 되게 예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딱 건들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꽃에서 이제 그 라일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딱 건들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떤 자존감이죠. 그런 이제 가치와 신념들이 쌓이게 되는데 불안이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불안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기본적인 감정들을 저 멀리 보내버리고 가둬버리고 불안이가 막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서 그 신념과 가치관들이 이렇게 피어나게끔 꽃을 피우게끔 하는 그 라일리 저 밑에 어떤 그 심연의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호수 같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그 신념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 원에 나왔던 그런 기쁨이 슬픔이 이런 친구들이 그 파란색으로 된 그런 이제 장기기억 구슬들을 그 호수에 이렇게 내려가서 호수에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 이렇게 줄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념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는데 이제 불안이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안을 통해서 저장된 기억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구슬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저 심연의 호수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물에 떠내려 보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또 붉은 색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가지를 치면서 이 나무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는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항상 미래를 걱정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모두한테도 사랑받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수많은 시나리오를 막 그리면서 불안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그리면서 그런 걸 통해서 라일리가 경험하는 붉은색으로 된 장기 기억들을 막 그 심연 깊은 호수에 보내고 그것들로 막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제 그러다가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신념의 꽃을 탁 피우거든요.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파란색 나무 그 꽃을 피웠던 그 꽃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불안이가 이제 만든 그 꽃은 아주 뾰족뾰족 날카롭게 생겼어요. 예, 좀 더 이렇게 건드리면 다칠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신념을 이렇게 탁 건드는 순간 그때 제가 되게 울컥했는데 라일리의 목소리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파란색 꽃은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빨간색 꽃을 딱 건드렸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에게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공감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불안이도 좀 당황하게 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이는 라일리를 망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라일리의 감정 중에 하나고 불안이는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라일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신념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되게 슬픈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자책하는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당황하는 게 보이거든요. 불안이도.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초반에 그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꽃을 맺었던 그 이제 신념을 불안이가 이제 꽃을 이제 뽑아버려요. 예, 거기는 약간 유리처럼 표현돼, 유리꽃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걸 뽑아버려서 아까 말한 저 이제 시면 멀리 이제 불편한 기억들을 보내는 곳으로 그 이제 신념 자체를 아예 버려버리거든요, 불안이가. 그래서 이제 핵심 스토리는 그 1편에 나왔던 그 감정 애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걔네들이 이제 억압된 감정으로 이제 은행의 금고 안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불안이가 뽑아서 버려버렸던 그 나는 좋은 사람이야 되는 그 신념의 그 꽃을 찾으러 저 이제 시면으로 막 이제 가는 내용이에요. 그걸 찾아와야 돼 다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거죠. 그 기쁨이의 생각은 이 좋은 신념을 가져가서 이거를 다시 돌려놔야 돼. 라는 그거고, 불안이는 자기대로 했더니 그 불안에 기초한 그런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생겨나고 자아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약간 서로 이제 각자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 원에 나왔던 얘네들이 여차저차 해서 그 찾아요. 그 이제 저기 멀리 이제 버려져 있는 그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그 가치를 다시, 신념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 꽃을 찾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신념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 라일레의 목소리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돼요. 자신감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엔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점점 소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다시 그 꽃을 다시 이제 꽂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길을 막 다 이제 차단당해요. 돌아갈 수 없게 되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인상적인 게 그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 그 처음에 기쁨이가 라일리한테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 라고 저 심연 끝으로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신념도 그곳에 갔고 거기서 찾으러 갔는데 마지막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게 쌓여있는 그곳을 폭발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여치저치 거기엔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곳을 폭발을 시켜서 그 안에 쌓여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본인의 했던 실수와 잘못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들이 그 폭탄을 터뜨려서 그게 쌓여져 있는 그 막 이렇게 땅들이 무너지면서 그 구슬들이 막 흘러내리면서 의식을 이제 그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 라일리 안에 있던 그 강물처럼 표현되는 그 여러 물줄기들이 있는데 거기로 막 구슬이 막 이렇게 폭파하면서 이제 그 구슬들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물로 막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걸 타고 가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일리 그 안에 그 내면에 깊은 그 호수가 있죠. 그 자아가 형성되는 그 호수들, 거기에 이제 구슬들을 떠내려 보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들이 이제 줄기로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내면에 이제 그 호수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폭발을 시키고 하면서 그 구슬들이 막 흘러내려오면서 그 호수 안으로 막 이렇게 막 다 이제 그 흘러가지고 그 안으로 막 다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쁨이는 그 내 안에 그 호수 안에 좋은 것만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생겼죠. 그리고 불안이는 반대로 라일리 네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불안함을 느끼면서 했던 어떤 행동들, 실수들, 어떤 대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남긴 기억들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순수했던 그 감정은 있고 뭔가 나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어떤 걱정과 불안에만 쌓인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것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즌 1에 나왔던 그 감정의 친구들이 그 처음에 했던 나는 좋은 사람에 대한 그 신념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폭탄을 터트리고 그러면서 거기 있던 안 좋은 기억까지 다 흘러서 이 라일리의 그 호수에 다 이제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 호수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줄기들이 막 올라갑니다. 붉은색과 파란색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팍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라일리가 아니라 이제 기쁨이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컨트롤 타워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자세하게는 알겠습니다.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이도 컨트롤 타워에 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 타워 주변으로 어떤 불안의 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가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모든 걸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예. 불안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막 생각만 깊어지고 하니까 그게 뭔가 확실한 어떤 물론 불안이가 적절하게 쓰이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불안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서 막 이것저것 누르다가 어느 순간 막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막 모든 컨트롤을 미친 듯이 막 누르기 시작해요. 막 정신없이. 근데 그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우리 그 엄청나게 그 달리기 속도가 빠른 예를 들어서 뭐 그 만화 캐릭터 중에서는 바람돌이 소닉이라고 소닉. 엄청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움직이는 그것도 우리는 잔상으로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뭐 그 엑스맨으로 치면 퀵실버 그런 친구처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 컨트롤 타워 그 책상 주변으로 불안이가 더 이상 안 보이고 잔상이 보이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막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그 잔상만 남는 거예요. 그 너무 빨리 그 거기서 막 이렇게 뭐 행동하고 돌고 있으니까 거기가 그 불안의 폭풍처럼 막 이제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이를 제외한 다른 이제 감정의 애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그 폭풍 바람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쁨이가 와서 용기를 내서 기쁨이가 그 컨트롤 타워 안으로 들어가죠. 예, 그 폭풍을 뚫고 힘겹게 들어가서 그 안에는 이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불안이가 컨트롤 타워를 쥐고 멍하니 있는 불안이가 있고 기쁨이가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불안이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마치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괜찮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손을 탁 놓고 그 폭풍우에서 팍 튕겨나오죠. 우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불안이가 미안해 이러면서 나는 라일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거기에 생겨났던 불안만으로 만들어진 그 꽃을 떼어냈나?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그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걸 다시 꽂게 되거든요. 근데 그 꽂는 순간 나는 좋은 사람이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일리 호수 안에 모든 그 기쁨이가 멀리 보내버렸던 안 좋은 기억들 구슬까지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또 한 줄기 한 줄기 나무처럼 막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들이 모여서 그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 예쁜 꽃도 아니고 불안이가 만들었던 그런 날카로운 꽃도 아니고 새로운 꽃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꽃이 예뻤다가 또 되게 날카로웠다가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을 하는 꽃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거기를 건들면 소리가 나와요.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좀 나쁠 때도 있어. 막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난 좋은 사람이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난 뭐든 잘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런 건 되게 자신 있어. 난 이런 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난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감정 안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 통합된 어떤 나무와 꽃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님은 한 줄 평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모든 게 나였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불안만으로도 안 되고 기쁨만으로도 안 되고, 결국 우리 내면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 혹은 이불킥하고 싶었던 기억, 부끄러웠던 기억, 너무 두려웠던 기억, 무서웠던 기억, 너무 슬펐던 기억, 비참했던 기억, 막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였고, 무엇 하나 너무도 어떨 때는 힘들어서 보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게 나이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그게 나다. 예. 이제 그거를 나로서 이제 수용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예. 그죠. 그 모든 것이 나였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어떤 그 불안에 휩싸여 있던 라일리가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점점 잦아들고, 숨도 편안하게 쉬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리고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막 얼굴은 붉어지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저 체육관의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저도 제 방에 햇살이 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제 방 너무 덥습니다. 이 햇살 때문에. 아무튼 햇살이 들어온 게 보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스케이트 타는 친구들이 얼음을 싹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얼음이 싹 갈리는 그 스케이트의 날로 갈리는 그 얼음의 소리가 들리고, 아이스하키 스틱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있구나, 살아있구나.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얘기하는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뭐 과거의 기억도 있고 미래의 기억도 있지만,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 현재로 돌아오는 것. 저희 상담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 현재 집중하고, 내가 지금 이 현재 집중하고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할 때, 사실은 그때 우리가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더 제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나간 과거들은 뭐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도 잘 보듬어주고, 이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너무나 아프지만 그것도 나의 과거기 때문에 사실은 없애거나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 또한 나였다.
나의 모습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 이 현실의 순간에 머무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표현한 그 장면이 맞아요. 실제로 공항에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항까지는 아니고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게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발이 이 바닥에, 땅바닥에 탁 지면에 붙어 있다라는 그 감각, 이렇게 발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 감각에 집중하라는 그런 어떤 세라피도 있거든요. 저는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이 생각 속에 빠져서 몸이 가만히 있게 되고 몸이 좀 굳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몸이 굳으면 또 생각에 잘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상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에 좀 빠져들려고 할 때 오히려 기지개를 펴거나 몸을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지금 이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들에 빠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빠져들 때 어느 순간 딱 살펴보면 제가 숨도 편하게 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숨도 딱 멈추고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그걸 알아차리고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고 숨을 크게 한번 쉬고 일어나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를 걷고 온다든지.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순간을 환기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민 걱정이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햇빛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들리고 저기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도 보고 어떤 아저씨가 저기서 막 그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것도 보고, 난 지금 난 살아있구나. 이 시간에 난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 되게 불안에 생각에 빠지게 되면 제 존재를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존재가 이미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불안한 생각 이런 걸 다 떠나서 난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먹어보니까 맛있네. 입에서 이거 맛있는데. 오, 달콤한데. 오, 이건 짭조름한데. 오, 좋다. 예. 이게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좋은데. 오. 야, 오늘 되게 화창하네. 야, 오늘 비가 오네. 야,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음악들이 좋다. 이런 것들. 예. 그 현재로 돌아오는 그 스위치를 딱 키는 거. 이렇게 한번 딱 켜보는 게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함을 멈추면 또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하는 그 미래 부분이 결국 미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더 막 사람이 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현재만 살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하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현재를 집중해야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너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제대로 못 보게 되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에 눈이 멀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한 발짝 떨어져서 더 객관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 오히려 이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아무튼 인사이드 아웃 2 영화 얘기를 가장한 저의 심리상담 후기와 저의 개똥 철학을 들으셨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 현대의 어떤 심리학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하고 느낀 바만 말씀드린 거고 100%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저처럼 주지화가 방어기제이신 분들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근데 주지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방어기제일 뿐. 이게 해결을 해줄 수는 없다. 예. 제 생각할 때는 해결은 정말 뻔한 얘기지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주변에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나가지고 속 얘기도 좀 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실없는 얘기도 또 나누고, 그래서 사람 만나서 정도 좀 나누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좀 하고 나가서 좀 걷기도 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계절을 좀 누리기도 하고 혹은 뭐 집에서 게임도 하시고 즐거운 일도 찾아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현재의 것들을 작게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누리면서 지내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튼튼한 또 힘이 되고 지원군이 되어서 앞서 경험했던 조금 안 좋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도 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불안한 미래를 또 잘 준비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현재 집중하는 것이 그런 힘을 생기게끔 하게 만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상담 끝날 때 우리 상담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 생각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데, 물론 영화표 지금 많이 비싸지긴 했죠. 하지만 뭐 못 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15,000원, 조저로 보면 11,000원. 근데 제가 상담하다가 저는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말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는데 내가 이거 영화를 지금 보는 게 맞나? 내가 이걸 누릴 자격이 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지막 그 말씀 해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참 이게 뭐라고. 내가 그럴 여유도 없었구나. 그 정도로 내가 너무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작은 거리 하나조차도 제가 스스로 억누르고 이럴 때가 아니야.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랬구나. 불안 때문에 미래만 생각하고 현재의 나를 너무 소홀히 하고 현재의 나를 너무 방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게 참 좋았어요. 물론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좀 금융치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행에 있던 그 9박 12일의 시간이 정말 온전히 다 현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보다 그냥 그 순간순간에 많은 것들을 보고, 걷고, 느끼고, 먹고, 친구와 대화 나누고,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어, 현재를 살았던 것 같고, 예. 여러분, 어, 물론 이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야 또 큰 돈을 또 모아야 되고 너무 거창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작은 영화 한 편 보고 문화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삶의 정말 작은 양식입니다. 정말. 그걸 알면서도 힘들고 불안할 때는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어, 여러분 지금 즐길 수 있는 거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결국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거
뭐 삶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별 문제 없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죄책감 없이 즐겁게 누리면 그걸로 좋은 게 아닌가. 우리 상담 선생님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즐겁게 삽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휴 인생 뭐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마지막에 주저리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인사이드 아웃 2 다들 관심이 생기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저희 회사 동료분이 제가 먼저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렸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고 나서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봤다 얘기를 하면서 대체 어느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 옆자리에 또 다른 이제 동료분이 계신데 그분은 또 우셨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얘기했죠. 이런 포인트에서 눈물 흘렸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고 그렇게 자기도 느끼긴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영화에서 불안이가 등장을 하고 불안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너무 짜증이 나고 빡쳐가지고 화가 났다고 너무 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농담으로 그 메인 감정이 그 버럭이 이제 막 머리 불나는 그 빨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컨트롤 타워를 쥐고 계시나 봐요 이렇게 농담을 했죠. 그래서 둘이 같이 웃었는데 어떤 분은 그게 불안이 가는 행동이 너무 이제 보기 싫어서 짜증과 화가 나신 분도 계시더라. 그래서 보고 다 우시는 건 아니다. 각자마다 그 반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불안이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상담쌤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걱정이 들 때 본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괜찮을 거야 라고 3번 얘기해줘. 이렇게 3번. 한 번이 아니라 나 친구들끼리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3번 얘기해줘. 얘기한대요. 친구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3번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3번 얘기해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3번 들어서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좀 친구 간에 약간 재미난 그런 요소도 좀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제 친구한테 3번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게 선생님 하셨던 얘기 중 인상에 남아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실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좀 얘기해줘 그러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내면 안에서 잘 해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뭐 어때요. 나중에 저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이제 나누면서 사는 거죠 뭐 사는 게. 그래서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자막판 더빙판 이렇게 봤는데 자막판이 좀 더 재밌었고 더빙판에는 좀 삭제된 것들이 좀 있어요. 삭제라기보다는 한글로서는 좀 디테일을 살리기 어려운 어떤 미국이나 불어 같은 그런 특유의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자막판에 나오던 것들을 좀 약간 뭉개서 이제 좀 없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자막판이 좀 더 나았고 뭐 한국 성우들 목소리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성우의 장점은 대사가 영어로 보고 자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글로 그대로 말을 해서 귀로 바로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와닿는 게 좀 더 직접적이고 이제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다들 이제 자막 보는 게 익숙해지셔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더빙판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 네, 더빙판은 조금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랑 같이 오는 부모님들 많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이제 애들이 떠드는 소리나 옆에서 엄마나 아빠 쉬쉬 조용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편 또 귀엽기도 하고 약간 또 이제 애들이 많은 그런 더빙 상대적으로 더빙판은 애들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저의 여행기 마지막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에피소드 49번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